안녕하세요. 김언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 이 책을 현재 제가 읽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끌렸던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만리장 호텔의 사장이자 구암 암흑가의 두목인 송영감이 일장 연설을 한 내용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이 가슴에 완전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암 송영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건달들이 굳이 양복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송영감은 주장합니다. 왜냐, 처자식이 밥을 굽는 판에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양복이냐고 얘기하죠. 세탁소에 양복을 맡길 돈 있으면 차라리 자식들 반짝값이나 보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실제 생활,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양복을 입고 설치되는 인간들이 추린이 입고 설치되는 건달보다 더 감옥에 많이 가고 더 오래 감옥에 있더라는 게 구영감의 생각입니다. 일리가 있죠. 양복 입고 설치는 건달은 추린이 입고 설치되는 건달보다 눈에 더 잘 띄이고 더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더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죠. 건달들도 자기네 생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하고 항상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식민지에, 전쟁에, 쿠데타에 나라 주인이 계속 바뀔 때마다 건달들은 동네 북이었답니다. 근데 그 건달들 중에서도 양복쟁이 건달들은 많이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는데, 그나마 추린 입고 다니는 건달들이 사실 좀 덜하다라는 거죠. 가오를 목숨처럼 여기는 건달 입장에서는 이 손영감의 이야기는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구구절절한 말이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송영감이 했던 얘기 중에 완전 와닿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여리박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리박빙. 건달의 이런 여리박빙과 같다. 여리박빙이 뭐냐? 얇은 살얼음 위를 걷듯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달로 살아남으려면 그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잘 처먹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먹는 법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본시 잘 처먹는 놈은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손영감은 건달들에게 얘기합니다. 몸에다 무시 새기지 말라고. 좋지 않은 먹물로 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건달인 거 강구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영감은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에서조차도 그는 짧은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고 하죠. 그런 손영감이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나, 왜 그렇게 복지부동 항상 안전을 생각 안 하고 봤더니, 자신의 이제 조부 할아버지는 매우 영리하고 총명했지만 나중에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세상이 더 급변하는 걸 너무 한 걸음 앞서 내다보다 보니까 대략 그게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돼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또한 키가 크고 뼈도 굵고 강골의 사나이였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였죠. 하지만 그 때문에 더 빨리 죽임당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폼 잡다가 죽은 거라고 손영감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건달이 쓸데없는 똥폼을 잡으면 그렇게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으냐? 건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어 뿌리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가장 잘난 사람처럼 우쭐대다가는 주변의 경쟁자들에게 모함당하고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해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뜨거운 피에 나오는 손영감은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해가지고 밀수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중국산 고춧가루나 콩가루 같은 걸 밀수해가지고 걸리면 생계형 밀수라고 해가지고 걸려봤자 6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걸 밀수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폐가 망신한다라는 거죠. 비록 건달의 삶이지만 나름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소년감의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2인자인 희수는 뭐 여러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뭐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근데 뭡니까? 확실한 건 안전하게 꾸준히 사는 삶, 송년감과 같은 모토를 철학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생뚱맞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실무하면서 저 바닥에서 저 아래에서 원 오브 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많이 합니다. 왜냐? 그렇게 오래오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자리 다툼하느라고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쓰러지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겠지만 저같이 그냥 뒷방 늙은이로 그냥 만년부장으로 뒤에 물러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 물어뜯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물어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 되는 거죠. 왜? 힘없는 노땅을 공격해보고 물어뜯어본들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저 노땅을 저렇게 너무 멸시하고 너무 짓밟는다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려 그 짓밟은 그에게 많은 분노를 가진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언더독이라 그러죠. 힘없는 약자를 좀 더 응원하는 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연민, 불쌍함, 돌봐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좀 서글픈 얘기지만 어쩌면 제 처지가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뜨거운 피에 나오는 소년감처럼 허세 부리고 가오 부리지 않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그냥 좀 더 오래 살 걸 궁리하는 게 나쁜 모습입니까? 뭐 나쁘다고 얘기한들, 구질구질하다, 창피하다, 부끄럽다고 얘기한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제 삶을 추구하면서 오로지 생존, 또 생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피라고 하는 작품인지 몰랐고요. 처음에는 그냥 영화 통해가지고 영화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알게 됐죠. 아, 이런 작품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뭐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작품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아, 영화는 영화로서의 즐거움이 있는 거고 책은 책대로의 또 나름의 감동이 있더라. 저는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소년감의 그 건달 철학에 대해서 혹해가지고 끌려들어서 이 책을 접하게 됐고 읽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이 뜨거운 피에 나오는 소년감이 얘기하는 그 건달 철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